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1일 오후 3시 56분입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서 방명록에 민주와 인권의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반드시는 여기서 요 밑에 있는 반드시를 썼습니다. 위가 아니고 반드시, 반듯하게란 뜻이죠. 반드시는 반드시 쓰면은 이렇게 위의 반드시는 꼭이란 뜻이고 아래 반드시는 반듯하게란 뜻입니다. 전혀 틀립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아래 반드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민주와 인권의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반듯하게 바로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반듯하게 세우겠다. 위에 반드시를 쓰면은 그냥 꼭 지키겠다. 그러니까 세우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반듯하게 세우겠다는 거죠. 위에 반드시 같으면 세우겠습니다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맞습니다. 위에 반드시를 쓰면은 이미 세워져 있는데 또 뭐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지금의 5월 정신이 바로 서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럼 바로 세우겠습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5.18은 어떤 형태의 독재와 전제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다. 역사의 교훈을 새겨 어떤 독재에도 분연히 맞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같은 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5.18은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정신이다. 5.18 정신을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지면 안 된다. 진영에 따라 편할 때 쓰고 불편하면 던지는 것이 5.18 정신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여기서 특정 진영이라고 하면은 주로 호남 좌파를 말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5.18은 그 정신이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니까 그 정신에 따라서 지금의 편협한 5.18 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 바로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생각을 깊게 해서 쓴 겁니다. 이거 민주와 인권의 5월 정신 반듯하게 세우겠습니다. 절대로 이게 맞춤법 틀린 게 아닌데 이 국어 실력이 워낙 약한 이 좌파 진영 중에서도 이 이재명 측이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나왔습니다. 이 정말 포복 절도할 일입니다. 포복 절도할 일입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 방명록 첨삭 사진을 공유하고 연습하고 갔을 텐데 한글도 모르다니 이젠 웃음도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반드시라 위에 이렇게 위에 반드시로 안 쓰고 밑에 반드시라고 썼다고 이렇게 거친 말을 쏟아놓는데 이게 다 자기 무식폭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무지와 무능을 그저 웃어넘기면 안 될 것이다. 윤 후보 지지자들은 반드시가 표준어다. 세우겠습니다라는 서술어도 문제가 없다. 표기상 아무 문제가 없다. 전혀 어색하지도 않다. 5.18 진상규명을 통해 5월 정신을 반듯하게 세우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간다. 민주와 인권의 5월 정신은 잘 써 있다. 그런데 뭘 반듯하게 세우겠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틀리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의 5월 정신은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바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반듯하게 세우겠다는 겁니다. 아까 여기 5.18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5.18은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정신이다. 5.18 정신을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지면 안 된다. 진영에 따라 편할 때 쓰고 불편하면 던지는 것이 5.18 정신이냐라고 했습니다.
즉 바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 깊은 뜻을 모르고 마치 문법에 안 맞는 표현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결국 제 얼굴에 침 뱉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이재명 측의 아주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미 5.18 민주정신은 바로 서 있다. 바로 서 있다. 그걸 뭐 새로 반듯하게 세운다는 것은 그건 무엄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자기와 똑같은 5.18 정신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다른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독재거든요. 이게 사상 독재입니다. 아니, 생각할 자유는 다 있는데 지금 뭐 5.18 정신을 주창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걸 바로잡겠다는, 즉 5.18 정신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는 것이다. 5.18 광주를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공산주의로 가려는데 광주 정신을 악용하는 것은 용납 안 된다는 게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오해하고 또는 그것을 모르고 지금 자기들이 해석하는 5.18 정신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게 문법에 틀리는 거다. 문법에 틀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문법에 틀린다. 지금 문법에 안 맞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좌파 진영입니다. 이 좌익 계급투쟁론은 원래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사상을 통제합니다. 조지 오웰이 쓴 1984에 보면은 고문을 일삼는 법무부를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애정성이라고 붙였습니다. 애정성이라고. 그리고 전쟁만 일삼는 국방부를 평화성이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거짓말만 일삼는 선동부서의 이름이 진실성입니다. 이 좌익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거꾸로 돌립니다. 좌익들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입니다. 좌익들이 말하는 민족은 민족 반역자입니다. 그 증거를 하나 들이댈까요? 지금 4.27 그리고 6.15 14선언에 보면은 민족 공조라는 말이 나와요. 누가 하고 민족 공조하겠다고 하느냐? 민족 반역자, 김정일, 김정은 세력, 김일성 세력이죠. 이 자들과 공조하는 것을 민족 공조라 그럽니다. 그게 민족 공조입니까? 민족 반역 공조지.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는 것은 민족 반역 공조인데 그걸 민족 공조라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180도로 거꾸로 돌리는데 익숙해 있다가 어제 윤석열 후보가 아주 고심 끝에 5월 정신을 반듯하게 세우겠다고 써놓으니까 그것을 공격을 하는데 맞춤법에 안 맞다, 문법에 안 맞다 라고 하다가 국어 실력이 엉망이라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마음속에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 자기 폭로를 하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